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벌써 4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2018년 7월 6일 서로 이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면서 개전한 미중 무역 전쟁. 여태까지는 주로 관세 부과, 또 거래 제한 등으로 부딪히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반도체 산업 자체를 두고 정밀 타격전에 돌입하는 양상입니다. 문제는 이 고래들 싸움에 우리 기업들 등이 터지진 않을까 하는 점인데요.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된 건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온 직후부터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1일 미국 정부가 중국 낸드 제조사 창장 메모리를 포함해서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미국산 제조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수출 제한 검토 대상은 128단 이상의 고성능 낸드 생산에 쓰이는 반도체 장비인데요. 낸드는 D램과 함께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양대 축입니다. 문제는 이 고래 싸움에 메모리 반도체 세계 1, 2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중국의 낸드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는 시안에 3D 낸드 플래시 공장을, 또 수저우에는 테스트와 패키징, 후공정 공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국의 동북부 지역으로 가면 또 SK하이닉스가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장쑤성의 우시 지역에 D램 공장을, 또 미국의 인텔로부터 인수한 3D 낸드 플래시 공장은 다롄에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우리 반도체의 주요 생산 기지일 뿐만 아니라 주요 시장이기도 합니다. 대중 수출 비중, 여기서 보이는 빨간색이 중국의 수출 비중인데요. 점차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국과의 반도체 교역량은 지난해 760억 달러로 10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체 매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0%가 넘습니다. 한마디로 이 중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면 생산과 수출, 이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우리를 사이에 두고 미국과 중국의 견제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 미국 주도로 우리와 대만 또 일본을 묶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포 동맹의 참여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걸 알고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니죠.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자국의 장기적인 이익과 공평한 개방이란 시장 원칙을 출발점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길 바란다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이 상황. 하지만 자신이 어떻게 처신하는지에 따라서 어부지리가 될 수도 있죠. 어려운 문제를 받아든 반도체 업계, 반전의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문가와 함께 이 반도체 산업 정밀 타격전 양상으로 전환되는 미중 무역 전쟁에서 이 현명한 투자 전략은 무엇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심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반도체 업계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DI 파트너스의 유재준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인해서 미중 갈등 점점 더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일단 이번 방문으로 인해서 뭐 반도체 또 수출 중단 이런 키워드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우선 이번 갈등의 핵심 이슈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 쪽 증권 쪽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반도체 패권 다툼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반도체 이제 향후에 반도체 꾸준하게 수요가 또 증가하는 부분들을 예측해서 어 서로 지금 앞다퉈서 자기네 나라의 뭐 반도체 막 공장, 뭐 삼성전자 그리고 대만의 TSMC에서 뭐 이런 기업들에게 지금 자국의 공장 증설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로 이제 향후에 반도체 수요에 맞서서 준비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제 서로 앞다퉈서 이런 부분들에 좀 영향을 좀 받으면서 아무래도 지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에 또 방문한다고 또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서로 지금 앞다퉈서 반도체 패권 다툼을 좀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이제 미국의 조치의 초점이 아무래도 중국의 반도체 미세 공정 개발 차단에 맞춰서 지금 향후에 규제가 또 확대될 또 가능성도 염두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시장, 우리나라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향이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시스템 반도체 28나노 이하 공정만 규제 대상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후공정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분야로도 규제가 또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고 미국이 이번에 장비 수출 규제 범위를 추가적으로 이제 10나노 이하 또 14나노 이하 공정으로 강화를 또 실행으로 옮긴다면은 아무래도 중국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 중인 대부분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규제의 또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아무래도 반도체 쪽 아무래도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 정부가 중국 등의 이제 중국 등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 이제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데 쓰이는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된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국의 메모리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직접적으로 다시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에 이제 방문하는 이런 부분들 상당히 길게 또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이 지금 반도체 굴기를 이런 여러 모습들 보여주면서 미국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양국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두고 지금 더욱더 이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4년 전 시작된 이 미중 무역 분쟁, 현재 지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기술 패권 전쟁에 돌입하는 양상인데요. 특히 최근에 미국의 이 반도체 산업 지원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지원을 받게 되면 중국에 투자를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눈치가 좀 보이게 될 텐데 우리로서는 미국도 포기할 수 없고 중국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의 여러 중국 규제 중 장비, 반입 규제가 강화된 점이 중국 설비를 갖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정부도 그리고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결정을 쉽사리 내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대만에 지금 방문 중인 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뭐 대만만 방문하는 게 아니죠. 지금 또 우리나라도 방문 예정인데 아무래도 10호 동맹 카드를 내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제 정부에서 대처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점적으로 또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반도체법 명시된 이제 지원금을 이제 받는 순간 우리 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년간 중국 투자 제한 업체로 묶이기 때문에 중국 설비 이제 고도화 등이 제한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당히 지금 뭐 난해한 상황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사실상 어떻게 결정할지는 뭐 정부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입장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향후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뭐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뭐 메모리 반도체, 뭐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부분들 반도체 시장의 수요는 확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 관점 기준에서는 반도체 수요가 크게 성장하는 부분들, 시장이 성장하는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지금 단기간, 중단기적으로 반도체,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패권 다툼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좀 기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중장기 관점 기준에서는 충분히 반도체 시장은 성장할 가능성이 크고 또 시장에서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요가 증가한다면은 충분히 뭐 반도체 업체들은 실적 등이 충분히 뭐 기대를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뭐 컨센서스 보시면은 상당히 추가적으로 또 매출과 영업이익이 뭐 증가한다고 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이 영향은 크게 또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반도체 이 산업 자체의 성장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도 좀 버텨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미국의 이 규제 범위가 아주 확실시돼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향후에 더 이게 규제 범위가 커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건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까지도 이런 규제 영향권에 속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로 인한 이 반도체 시장의 재편 상황 속에서 국내 관련 생태계에 미칠 영향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우선 반도체 업계는 우선 시스템 반도체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28나노미터 이하 공정에 대해서 중국 생산 규제 조치가 중국, 시안 그리고 우시 등에서 반도체 공장을 이제 운영 중인 삼성과 SK 하이닉스 공장에 당장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고. 미국 정부가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이제 현실화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메모리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접적인 영향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려의 목소리라고 볼 수가 있고. 삼성전자는 이미 시안 공장에 반도체 장비 반입을 완료한 상태로 이제 큰 타격은 없겠지만 추가적으로 장비를 라인을 확대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8나노미터 이하 추가적으로 10나노, 14나노 이하로 추가로 조치가 이어진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우려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우시 공장에 EUV 장비를 이제 들여놓지 못하는 상태가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가가 이제 탄력을 추가적으로 받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조치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열어두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또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SK하이닉스 뒤에서도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뭐 기술적으로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가격 나에는 크게 또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충분히 지금 기준에서는 크게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떻게 제재 그리고 조치가 이어갈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하지만 크게 뭐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중장기 관점 기준에서는 가격대 기준에서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본다면은 충분히 반도체 시장의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분할 매수로에서도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들 내놓고 있지만 반도체 시장 전체로 본다면 뭐 단기적인 충격에서 그래도 좀 벗어나서 중장기적으로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반도체 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분 좋은 소식도 또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238단 이 4D 낸드 플래시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시장에 전했는데요. 보통 이렇게 이 반도체 관련 기술들 나오게 되면 상대 업체들과 기술 격차가 뭐 연간 단위로 차이가 나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번 이 SK하이닉스의 개발로 경쟁사들의 기술 격차 과연 얼마나 벌어지게 될까요? 네, 우선 앞서서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 232단을 이제 선보였죠. 양산에 돌입 이제 저번 달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보다 6단 높은 이제 238단이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뭐 기술력 기준에서는 뭐 앞서 가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SK하이닉스가 176단이었죠. 1년 한 6개월 전에 이제 176단을 선보였는데 지금 기존 176단보다 생산성이 이제 34%가 향상이 되고 전송 속도는 50%가 빨라졌죠.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은 뭐 21%가 감소하면서 기술력은 상당히 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기준에서 충분히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양산이 되고 나서 품질의 상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단이 높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쌓는지에 따라서 품질력의 또 향상도 같이 함께 추가적으로 따라와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양산에 돌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품질력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점적으로 또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개발은 상당히 뭐 개발 기준에서 238단을 개발한 거 기준에서는 상당히 기술력은 뭐 앞섰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산에 돌입하고 그리고 품질력은 어떤지 품질력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지켜볼 또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앞서 이제 낸드 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낸드 시장의 이제 점유율을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가 35.3% 그리고 키옥시아 도시바가 18.9% 일본 회사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8%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은 12.5% 미국 회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0.9% 당연히 또 미국 회사인데 여기 지금 뭐 시장 점유율 기준에서는 뭐 삼성전자 그리고 뭐 키옥시아 도시바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렇게 3자 구도로 어느 정도 좀 경쟁력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뭐 기술력은 뭐 더 앞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SK하이닉스의 뭐 시장 점유율이 조금 떨어지긴 했죠. 이제 지금 말씀드린 점유율은 올해 1분기 기준인데 이제 작년 3분기, 3, 4분기 기준에서 1% 정도의 점유율이 하락하긴 했지만 낸드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 안정세를 보이면서 좀 낸드 가격이 최근에 좀 안정세를 보이면서 상승 서서히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SK하이닉스의 실적 등을 좀 기대를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 대비해서 기술력이 아무래도
3대 기업 중에서 좀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SK하이닉스 지금부터 관심 갖고 또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낸드 가격만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안정세를 보이면서 상승세 이어간다면은 제가 볼 때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아무래도 반도체 쪽으로 사업을 다 비중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주가의 영향력도 상당하겠죠. 그래서 SK하이닉스 반도체 시장이 살아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SK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또 참고하셔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현존 최고층인 238단 낸드 플래시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소식을 전했는데 뭐 여기에 더해서 지금 SK하이닉스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서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키파운드리라는 업체 인수 작업 완료했다라는 소식도 어제 전달이 됐었던 상황인데 여러모로 지금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은 입증이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 낸드 플래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 더 걱정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도 미중 패권 다툼에 영향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후 전망이 좀 어떨지 투자 전략 조금 더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SK하이닉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중 패권 다툼의 영향권에 아무래도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또 영향을 더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영향을 또 추가적으로 받는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SK하이닉스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지금 반도체 가격들이 좀 하락하면서 삼성전자도 많이 하락했지만 SK하이닉스도 꾸준하게 하락세가 또 이어지면서 지금 뭐 10만 원을 이탈을 하면서 지금 9만 원대 라인 지금 오늘 기준에서 9만 7,300원에서 400원 정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뭐 가격 기준에서 상당히 SK하이닉스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뭐 미세 공정 개발 차단 범위가 또 확대가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 관점 기준에서는 크게 우려할 부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서 이제 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반도체 시장 수요 확대는 뭐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두 개 다 충분히 수요 시장의 이제 성장성은 충분히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그대로 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우려할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낸드 플래시 가격 지금 올해 초부터 해서 좀 하락세가 많이 또 이뤄졌죠. 작년 뭐 3, 4분기부터 해서 하락세가 조금씩 이뤄졌지만 올해 또 1분기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하면서 반도체 가격, 반도체 시장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아무래도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낸드 가격은 그래도 충분히 반등을 좀 보이면서 디램에 비해서 낸드 가격이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 하이닉스는 또 이제 네덜란드 장비 업체에서 이제 4조 7,500억 규모의 계약을 또 체결을 하면서 이 EUV 장비를 이제 순차 도입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 공장에 도입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규제에 따라서 도입이 될지 아니면은 지연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SK하이닉스 기술적으로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가격 라인 기준에서는 9만 원 살짝 이탈을 했었지만 지금 반등이 좀 이어졌고 다시 좀 쉬어가는 흐름에서 오늘 97,400원 정도에서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9만 원 정도의 기준을 잡고 뭐 분할 매수로 해서 기준을 잡는다면은 9만 원 정도까지 혹시라도 눌린다면은 9만 원 정도에서 한번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분할 매수로 해서 충분히 접근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 업체들 충분히 뭐 단기적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중장기 관점으로 공략할 그런 관점으로 지켜볼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분석 함께했습니다. JDI 파트너스 유재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센터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 양대 시장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계속해서 상승폭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제 뭐 어제 이제 펠로시 의원 대만에 방문하게 되면서 시장은 그만큼 이제 미중 간의 분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섞였었는데요. 사실 어제 미국 시장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어느 정도 막판에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어느 정도 이제 펠로시 의원의 방문은 조금 일시적인 이제 노이즈로 이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게 됩니다. 이제 뭐 한국을 방문하고 이제 일본으로 갈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외국인이 수급 자체가 그동안에 이제 의원 자체가 뭐 바닥설이 나오게 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로만 이제 5일 연속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치고 오른 모습이 어느 정도 그동안의 노이즈를 다 만회시키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인 업종별로 해서 좀 강한 상승세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점 키포인트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되면 뭐 사실 오늘 전체적인 시장은 안 좋게 나왔었는데 오히려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던 카카오 게임즈를 위주로 해서 게임즈에 좀 거센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컴투스도 그렇고 펄어비스도 그렇고 그동안 1분기랑 작년 이제 연말부터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NFT나 P2E와 관련된 향후 성장성이 어느 정도 훼손됐던 우려가 있었던 반면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마무스메나 오딘의 성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다는 점, 역대 실적이 나오게 되면 3분기에도 기대감을 보였던 콩콜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게임 자체가 또 하반기에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돌아온 외국인 이제 연일 매수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흔히 이제 시장에 에서는 이거를 쇼커빙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단순하게 그동안 피코 아웃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일시적인 해소가 했다라는 측면에서도 좀 국내적인 수급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8월 10일 날 어느 정도 미국 CPI 자체가 8.8% 이제 컨센이긴 하지만은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우려가 나오게 되면 재차 또 어느 정도 경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하고 가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거 마지막으로 최근 미중 분쟁 간의 반사 수익 이제 오늘 특별히 보이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왜냐하면은 중국의 배터리 제일 최강인 회사 이제 CATL이 뭐 북미에 대한 증서를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보류가 되게 되면서 오늘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 외국인 수급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시장에서는 지금 미중 갈등으로 인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한마디 먼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6개의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보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제품 수입 금지 소식을 전하면서 이 국내 경쟁 업체들이 반사 수혜를 입게 될지 지금 현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 나왔던 CATL의 북미 공장 증설 연기 소식도 오늘 시장에 전해졌고요. 게임주들 오늘 시장에 큰 관심 받고 있습니다. 오딘과 우마무스메의 인기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걸그룹이죠. 뉴진스의 성공적인 데뷔 소식에도 시장의 관심사 집중이 되고 있고요. 골관절염 치료제가 유럽에서 특허 등록했다라는 소식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지금 현재 회의 결과에도 관심 집중되고 있는데요. 과연 증산일지, 동결일지 관심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운제과,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게임즈를 비롯해서 6개의 종목 선정돼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로 지금 CATL의 북미 공장 증설 연기 소식, 또 데뷔 후에 폭발적인 인기 보여주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 이슈와 국내 기업의 이 골관절염 치료제 유럽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소식 선정이 됐는데요. 각각 특징주로는 지금 LG에너지솔루션, 하이브, 그리고 강스텐 바이오텍이 선정이 됐습니다. 우선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 먼저 고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LG 에너지솔루션은 최근에 996만 주에 대한 보호 예수 우려가 있었지만은 생각보다 그거를 다 어느 정도 다 무찌르고 이제 계속 상승세 흐름을 보였죠. 그만큼 북미 이제 전기차 시장은 아직은 개화 단계에 있는 상태고 최근에도 SK가 미국에 투자를 몇십 조까지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만큼 북미 시장에 대한 전기차 증설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SK온이 한 5개,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이 2025년까지 한 3군데 정도로 증설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럽이나 중국 쪽보다는 지금 시장 자체가 전기차 시장은 북미 쪽에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CATL도 이제 LFP 배터리에서 이제 어느 정도 NCM 배터리 쪽으로 어느 정도 방향을 선회하게 되면서 결국 같은 경쟁 회사로서의 이제 어느 정도 위협이 될 수도 있었는데 결국 미중 분쟁으로 인하여 그만큼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기회가 많이 생겼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번 실적에서는 어느 정도 실적이 부합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향후 2025년, 2027년을 감안을 했을 때 물론 우리나라 이제 아이오닉이나 현대차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미 북미 시장에서 인기를 보이고 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그만큼 향후 전기차에 대한 시장과 국내 배터리사에 대한 기대감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 고 의견 받았습니다. 이어서 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걸그룹 뉴진스 데뷔 이후에 굉장히 지금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하이브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고입니다. 아니 그동안 많은 리포트에서도 나왔고 하이브의 가장 큰 리스크가 이제 BTS 군 입대죠. 아니 그런 반면에 이제는 하이브는 기존에 이제 새로 나왔던 뉴진스나 향후에 나올 트레이니 A, 트레이니 A 같은 경우는 남자 그룹 한 7명이 나오는데 이 보이그룹 자체가 어느 정도 BTS를 대체할 수 있는 멤버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 이제 아티스트가 달리 뉴진스란 트레이니 A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든 멤버들이 영어가 가능한 멤버로 어느 정도 구성이 됐습니다. 결국 하이브 자체는 우리가 예상했던 이제는 BTS 다음으로 나올 가수들이 과연 빌보드와 진출을 하고 BTS만큼 매출이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그동안 섞여서 있었는데 지금 새로 나온 면면을 봤을 때 이미 하이브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식을 하고 준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니진이라는 이제 브랜드 마케터로 유명했던 그분이 뉴진스를 데뷔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데뷔를 하게 되면 시장에 굉장히 기대감을 좀 쌓여 있는 거죠. 결국에는 블랙핑크나 다른 가수들도 어느 정도 데뷔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성장성이 높은 회사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리스크로 우려왔었던 그런 부분들을 상쇄하고 향후 좀 우상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도 고 의견 받았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관절염 치료제 유럽 특허 소식을 전한 강스텐 바이오텍. 이 소식 자체는 나온 지가 좀 됐었던 이슈인데, 자, 과연 강스텐 바이오텍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 고입니다. 먼저 강스텐 바이오텍은 오늘 좀 상승을 크게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예전에 주가가 빠졌던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하자고 하면은 이 아토피 치료제가 인상 3상을 한번 실패를 했었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어느 정도 아토피 치료제가 50% 이상 개선이 되어야 3상이 승인이 되는데 실제로 50% 이상은 개선을 했지만은 결국 시약처에서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좀 더 많은 진척 사항을 원했던 거죠. 왜냐하면 인상 이상에서 80% 90% 정도의 개선율이 나왔는데 이게 인상 3상에서는 결국 남성에 대한 인상 자체에서 어느 정도 음주나 이런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 같이 섞여 있다 보니 결국 다시 한번 재임상을 승인을 해주면서 아마 내년 3분기쯤에 완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건 장기 추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2분기 때와 비슷한 80%대 90% 정도의 장기 추적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 내년 3분기에 대한 아토피 치료 기대감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이 회사가 줄기세포, 배양액을 기반으로 하는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일단은 기술 특례 상장을 했던 회사가 5년 이상 매출 50억이 나오지 않으면 상폐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특성상 이런 감안을 해서 이제 화장품 사업으로 꾸준하게 50억 이상을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R&D 투자에 대해서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골관절염 치료제가 맞습니다. 한 7월쯤에 유럽 특허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 골관절염 치료제 같은 경우 이런 치과나 치위생술 관련해서 향후 해외 쪽으로 라이센스 아웃할 수 있는 좀 기회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 봤을 때 강스텐 바이오텍은 그동안에 어느 정도 주가가 빠졌던 거는 이미 악재는 다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서 좀 그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스텐 바이오텍 지금 이런 줄기세포 관련해서 속속 지금 기술들 발표가 되고 있고 새로운 치료제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도 계속해서 인상되는 분위기에서 이렇게 신기술들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일단은 이 회사의 메인 자체가 아토피 치료제이기 때문에 아토피 치료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지금 물론 다른 나라 이제 사노피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제로 상품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다른 우려가 섞일 수 있는 부분은 임상이 실패하거나 중간에 장기 추적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는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기술 자체가 한번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전 인상과 이번 인상의 차이점은 그전 인상 같은 경우는 그대로 48시간 해동하고 나서 이동을 한 다음에 주사 투여를 했다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이미 병원까지 그 셀프 시스템으로 셀라프 시스템으로 통해 가지고 병원 자체에서 투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사라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오히려 내년 임상 3상 같은 경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스텐 바이오텍 역시 고 의견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내일 시장을 주도하게 될 특징주 궁금하시다면 내일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8월 3일 수요일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75% 오른 2,458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계속해서 상승폭 확대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이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는 건 외국인 사자세입니다. 외국인 지속적으로 매수 규모를 키움에 따라서 지수도 상승폭 벌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제조업 대형주를 위주로 물량 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3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한 모습이고요. 연일 물량을
던지던 이 금융투자나 연기금 등의 매도세는 잦아들었지만 기관 전체로 본다면 기관 역시 현재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341억 원 던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등락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비교적 상승세가 우세한 모습입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미국이 중국을 옥죄는 법안을 줄줄이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증시에서 관련 수혜주로 2차 전지, 완성차 업종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LG에너지솔루션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4%대 오름세 보이면서 43만 6,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제 홀로 빨간불 켰던 삼성전자는 현재 하락세인데요. 낙폭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의 1%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대표주가 강세인데요. 네이버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또 카카오게임즈 등의 호실적을 바탕으로 현재 5%대 상승하면서 하루 만에 다시 시총 10위로 복귀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1.34% 상승한 815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살펴보면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1,254억 원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세가 뚜렷한 모습입니다. 네, 이번 코너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수 파트너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시장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어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흔들리고 아시아 증시가 빠질 때에서 어제 얘기해 준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어제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조정시 지금은 매수하는 겁니다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을 하는데, 아시아 증시가 흔들리는데, 이때에서 주식을 사는 거지 파는 게 아니다를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전쟁이 안 날 거다. 왜냐면 미국과 중국과 싸움을 해봤자 중국이 잽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그래가지고 지금 뭐 대만이 지금 삐져갖고 그러니까 아침에 아니고 이제 어제 뉴스가 나왔던 게 대만 과자를 수입을 하지 않겠다. 그 조치를 취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의 그 음식 업종에서 제과류들이 폭등을 했습니다. 해태제과부터 해가지고 과자 관련주들이 오늘 폭등을 했는데. 뭐 그래서 지금 수산주들도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음식업종 몇몇 애들도 이제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전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뭐 중국 전투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웬만한 그 무기들이 미국제보다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중국 자체 내에서 만든 것도 있겠지만 여기저기 해킹해서 뺏겨갖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의 러시아제 제품들을 많이 뺏긴 게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성능을 봤더니 확실히 뻥 스펙이라 그러죠. 가짜 스펙에 그다음에 작동도 잘 안 되고 정확도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보였기 때문에 러시아제가 그렇게 성능이 그렇게 엄청나게 예전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는 아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번에 알게 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한다 해도 이미 무기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중국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전쟁을 안 할 거다 했고 예상대로 뭐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는 일단은 중국의 흐름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뭐 미중 무역 갈등 얘기가 나올 수는 있죠. 근데 나온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그렇게 크게 빠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썸머랠리가 시작이 됐다라고 며칠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고 어쨌든 어제 미국 증시가 그래서 쬐끔 빠졌어요. 쬐끔 말 그대로 쬐끔 빠졌고 나스닥도 쬐끔 빠졌고요. 유럽 증시도 쬐끔 빠졌습니다. 근데 이 정도 올라갔으면 조금 밀리는 거 괜찮아요. 밀렸다가 다시 또 올라갈 거니까. 다우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조금 밀릴 수는 있는데 다시 올라갈 겁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은 그래서 돌아섰고요. 돌아섰기 때문에 크게 큰 폭락과 조정은 없을 거예요. 8월 증시는 뜨거울 겁니다. 그래서 썸머 랠리가 되는 게 맞다라 그랬고,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외국인들이 주식을 계속 사죠. 그리고 어제 아침 기사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떠난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제목이 정확하게 이겁니다. 떠나는 개미들 국내 증시 일일 거래 대금 절반 이상 뚝. 이렇게 해갖고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한번.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은 옛말이고 떠나는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저 기사를 보자마자 이거 주식시장 올라가겠구나를 더욱더 확신을 했습니다. 어제 기사예요. 8월 2일 날 기사니까. 그래서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시장을 포기하고 지금 매수를 하지 않고 손절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거서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떠나게 되면 주식시장은 올라갔습니다. 이상하죠, 그렇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막 들어오면 그때가 고점이 되고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떠나면 이 주식시장 기관과 외국인들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운 거죠. 누가 주식을 받아줍니까? 참 슬픈 얘기이기도 해요. 물량들을 떠받쳐주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줘야 되고, 그 개인 투자자들이 떠나게 되면 세력들도 아쉬워서 개인들을 다시 불러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떠나려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제 아쉬운 거죠. 못 떠나게끔 주식시장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장은 계속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얘기 해봤자 방송 보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자 중에서 10,000명 정도 본다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 한 300만 명, 400만 명은 이 소식을 모르니까 아마 계속 지금도 떠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과 똑같이 하면은 주식하기 어렵고요. 개인들 하는 거 거꾸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떠날 생각하지 말고 주식 사야 돼요. 주식 사야 되고,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도 좋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코스닥 우상향으로 계속 오늘 60선 뚫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세가 이어지는 거지 오늘 올라갔다 내일 박살난다 그럴 일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종목들이 이제 좋아지는 것들이 점점 나올 텐데, 안타까운 건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해피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랬던 장은 정말 손에 꼽습니다. 늘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개인들이 건들지 않는 종목에서 수익이 나기 마련이니까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별화장은 계속될 거고, 분명히 종목은 움직여요. 시장도 올라가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이 안 날 겁니다. 이거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 나는 사람들은 절반, 수익 안 나는 사람들은 절반. 이렇게까지만 돼도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나진 않으니까 절대 추격 매수 같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럼 종목 얘기로 넘어가서 종목 두 가지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는 혜태제과식품부터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과자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혜태제과식품. 자, 급등을 했죠. 오늘 이슈가 있어갖고 급등을 했는데 쫓아간 사람들은 재미가 없을 거고, 주식은 쫓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대만 기업에 대한 식품 수입 금지 조치에 따른 반사 이익 기대감으로 우리나라 제과업체가 움직였는데, 이유는 이제 대만에서 이제 그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보복 성향이 강한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 갖고 지금 크라운 제과는 상한가를 갔죠. 크라운 제과는 상한가를 갔고, 그러면 혜태제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려는 사람들은 사지 마세요. 뭐하러 사요? 떠 있는 거를. 조정받으면 싸게 사세요. 7,100원, 7,200원. 내려오면 사면 되는 거고요. 만약 물려있거나 수익이 났거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일 크라운 제과가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이면 그때는 가능합니다. 그때는 가능합니다. 어쨌든 자,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음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지금 좋아졌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LFP라 그래가지고, 기존에서는 NCM 이제 그 NCM 전지라 그래갖고 니켈, 코발트, 망간을 섞어서 만든
그런 이제 배터리가 주력이었는데 최근 좀 가격이 좀 싼, 대신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LFP 해가지고 이쪽 그 제품 라인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출시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관련된 지금 이슈가 돼가지고 종목들이 움직인 건데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 정고점 돌파하고 흐름 좋습니다. 2차 전지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서 뭐 더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또 포토방송 때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실전 매매 정수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한화, 바로 방산주인데요. 수급이 좋아요. 장도 좋고 그래서 수급이 좋기 때문에 좀 더 강세를 이어줄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16.5% 수익이지만 일부 절반 이하로 갖고 있는 것들은 좀 더 가져가서 3만 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시장 점수는 85.5, 매수포인트 85.5, 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순환매 계속 나옵니다. 85.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현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와 지금 못다한 이야기들 소통 방송을 통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소통 방송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샵 0082로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네, 저는 이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